자, 이어서 MTNW GSM 김도영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식 주선 김도영입니다. 네, 일단은 리뷰부터 하나 하고 갈게요. 이 나무가 15일에 주셨는데 전일 이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14%가 넘게 수익률 기록을 했거든요. 리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장 증시 전망까지 한번 진단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나무가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 수익 부분에서는 만족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의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계속 섹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바닥권에서 짝꿍댕이가 만들어지면서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은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익절가 반드시 연동되어 봤을 때 45,500원을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밑부분이 좀 더 강하게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45,500원을 익절가를 잡고 계속해서 끌고는 올라가되 신규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이번에 만들어진 고점 부분이 직전 부분의 고점과 매물대가 한번 쏟아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시대 되돌림 파동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해보면 한번 저점 대비해서 꽉 찼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 쪽에서 봐야 될 것은 여전히 환율 시장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죠. 이번 주 시장에서 MSCI에 대한 리밸런싱 11월 첫째 주 부근부터 계속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살짝 틈새 쪽에 출발과 함께 매수 출발은 보였지만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갭맥 보기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고점 부분을 막아주었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 주었죠. 그러면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의 매수세가 어제 역시 주도했다라는 부분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뒤에 선물 시장을 가지고도 그때 신고가를 만들었던 금융투자 창구의 위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락 쪽으로 살짝만 내려와서 여기 숨어있는 요 갭 부분까지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진폭은 1170원에서 1181원 정도 밴드겠죠. 이 부분이 오늘 위쪽으로 열지 않고 초반 출발에 요 가두리 박스권 안에만 현존한다라면 어제의 상승 부분에 일부 상승을 좀 더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승을 더 뚫어내기에는 연기금 힘이 오늘 들어오지 않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환율 시장하고 연동이 될 텐데요. 지금 환율 시장은 세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엔화, 위안화, 그리고 원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추가 하락 부분이 좀 나와야지만 시장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열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물 시장 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창구 쪽이 어떠한 현상을 보였냐면 바로 이 15일 날 신고가 캔들을 만들었을 때가 바로 이 수급 주체들이 들어왔을 때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과 사실 월요일 부분의 패턴에서도 금융투자 창구 쪽이 시장을 강하게 올려주던 주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선물 쪽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위쪽 상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233.70포인트로 설정을 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수급이 앞에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연기금이 오늘 함께 매수로 보태줘야지만 위쪽이 열린다. 근데 열린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제한적이 걸린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이유는 15일 날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다시 밑에서 받았을 때 평균 단가 위치가 현재 283.70포인트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완벽하게 올라타야지만 위쪽이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점에 대한 부분은요.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281점 저점에 대한 지지 변고가를 35포인트로 설정을 하겠는데요. 어제 부분에 제가 갭 돌파 부분에서 나왔을 때 아침에 고점 돌파 변고가 부분을 뚫어내면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훼손하지 않아야지만 이 상승 추세의 연장선에 걸리고요. MSCI 부분은 이제 이번 주의 마무리 주간 여진까지 놓고 보면
월말 꽉 채우는 부분까지가 마무리된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은 지금은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1.35 부근이 훼손될 확률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제 이제 사실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였었죠. 그 속에서 계속 시끄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장통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로 2차 전지 부분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ESS 화재에 대한 추가적인 화재 부분의 안전성 아직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공급 다변화에 대한 문제점도 아직은 완벽하게 해소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들을 BMW를 통해서 삼성 SDI나 LG화학들이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하지만 실제 주도 섹터 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우리는 틈새 쪽에서 순환매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요. 양극재, 음극재를 전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쪽에서 우리가 모아가 본다라는 관점이라면 46,000원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현재 부분에서는 괴리차가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더 올려가지고 48,400원. 트레이딩 관점 쪽에 한 주 정도의 트레이딩을 봤을 때 48,400원을 강력한 지지력 또는 손절가를 잡고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윗부분에 대해서 직전 고점 부분에 대한 돌파 여부 포인트를 한번 순환매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역시 앞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까 매물대가 만만치 않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2,200원에 대한 돌파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또한 우리가 신규적으로 매수를 잡는다고 했을 때 실제 이렇게 두 마디 48,500원 부근에 붙여서 잡는다라면 역시 트레이딩 관점 쪽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오래간만에 언급드리는 명성 TNS인데요. 분리막 부분 쪽에서 역시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템포를 잡아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줄 자리는 분명히 있겠죠. 바로 13,7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역시 우상향 쪽으로 틈새 쪽이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거래일 동안 조금 과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가 출발될 오늘의 시가 출발 모습이니까 눌림목을 요 명성 TNS 같은 경우는 활용하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성인데요. 실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브라스 쪽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실제 먼저 눌려주고 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역시 후성 같은 경우도 눌림목 패턴이 좀 필요하겠죠. 이제는 바닥권을 좀 탈피할 준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바닥을 정말 다졌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역시 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져주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의 강력한 지지력 가격은 7,48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이 있다라면 역시 우상향 쪽으로 좀 열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제한적인 상승일 거는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한다라면 추가적인 수익은 가져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이팅 해봅니다. 오늘도 주식